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의 일환인 신혼희망타운의 최초 공급이라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기공식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최초 10만 호에서 장기임대 5만 호를 더해 15만 호로 늘립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입을 나눠 갚는 수입 공급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미래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10만 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 호로 더 늘려 총 1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7만 호에서 최초 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 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 내 임대와 분양단지를 한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이후 위례, 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 정부는 분양가가 2억 5,060만 원 이상이면 정부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전용대출을 최소 30% 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즉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신 중도 상환은 전액 상환만 허용합니다. 매년 2%씩 집값이 상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매 제한이 끝나는 8년 후 이 아파트의 가격은 5억 3,896만 원입니다. 시세 차익은 7,896만 원. 계약자가 8년 전 대출 발생과 동시에 모두 상환했다면 시세 차익은 온전히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아 상환하지 못한 신혼부부가 8년 후 집을 팔면 절반인 3,948만 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금수저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얻어가는 차익은 이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로또 분양 논란을 막기 위해 30% 의무대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와 10%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 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에서 70%까지 기금 대출을 받고 시세 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첫 분양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내달 21일 모집 공고를 내고 27일부터 청약받기로 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 신혼희망타운 891가구는 내년 1월 15일에 청약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날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 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 정책 이행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 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특별 정상회의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계기를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5개 메콩 국가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가 한 메콩 협력의 새로운 분수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북도는 14일 도청 다목적 홀에서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심의 자문과 신규 정책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 8월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인 스위스 주크시 크립토밸리에 벤치마케팅을 파견하고 스위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그동안 경북도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경북도의 블록체인 추진 전략으로는 스타트업 발굴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역 화폐와 블록체인의 결합, 경북 산업과 블록체인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블록체인 AI 포럼 등 블록체인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포스텍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내 위원으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경북도의원, 한국블록체인, 스타트업협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경북도는 예천군과 15일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예천군의회 의장, 튤립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튤립 인터내셔널과 음료 설비 라인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튤립 인터내셔널은 올해 서울에서 예천 제2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으로 페트, 캔, 병, 음료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며 세계 80여 개국에 연간 130억 원의 매출로 음료를 전량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튤립 인터내셔널 대표는 세계적으로 음료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본격적인 음료 생산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예천군과 신설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06억 원을 투입해 140여 명의 고용 창출 이행에 합의 후 올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튤립 인터내셔널은 기업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전량 수출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을 겨냥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차로 500억 원을 투입하여 캔 음료 설비 라인 공장을 증설해 26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내 여성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여성 리더 재능자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여성 리더 재능자랑 어울림 한마당은 경북도 주최,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2개 도단위 및 시군 여성단체가 라인 댄스, 색소폰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구성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에서 취미활동으로 시작해 어려운 주변을 위한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등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 여성 리더들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과 이들의 상호협력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따뜻한 마음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도 연합회 소속 예천 용문지회 회원은 건강생활체조를 발표하며 힘든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피로를 풀며 단체 화합과 건강도 찾고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봉사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최대 보드게임 박람회 2018 보드게임콘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서 국내 및 해외 보드게임 업체가 참가해 관람객에게 보드게임 체험, 보드게임 대회 및 보드게임 관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의 특성을 바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전 세계인에게 한국 보드게임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판으로 아시아 최대 보드게임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2018 빛깔찬 영양김장축제가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영양군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에서 열립니다. 이번 김장축제는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는 영양고추와 고랭지 채소를 주재료로 한 건강 발효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치를 소재로 김장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영양군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정선 레미콘이 환경보전법을 무시해 주변 환경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에 위치한 이곳에 세륜장이 미흡하고 입구에는 환경 담당자가 없습니다. 안전요원도 없어 차량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선 레미콘 외벽은 오랜 세월 탓에 갈라져 있습니다. 약 20cm 이상 붕괴 위험이 있고 외벽 주변은 비가 오면 석분가루 중량천으로 흘러들어가고 환경오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분은 건설 현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볼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말 그대로 돌가루입니다. 석분은 가루로 일정 이상의 물이 유입되면 소성 상태가 될 염려가 있어 시공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곳은 외부에 오랜 세월 동안 석분 가루가 누적돼 옆수로의 진흙으로 퇴적돼 있습니다. 수로에 약 20cm 이상 퇴적돼 있어 주변 미생물들은 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 레미콘 뒤편 외벽이 터져 골재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